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손셰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말정산 전체적인 재료에 대해서 파악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재료의 파악과 어떻게 요리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확인 못하신 분 계시다면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개념 잡고 오실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세금이 계산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공제 항목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부터는 많은 공제 항목들 중 어떤 걸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공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적은 사람보다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렇게 많은 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기본공제는 근로자인 나를 포함해서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사람의 수대로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조건으로는 종합, 연금, 기타 소득이,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표와 같이 나이 조건이 붙는데요.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조건만 맞으시면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추가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경로우대 공제라 하여 7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건데요. 금액은 표와 같이 차등적으로 공제됩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니 꼭 체크하셔서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공제에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여러 이유로 남편이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에게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소득이 3천만원이라는 조건인데요. 기준이 과세 표준 기준이라 연봉으로 따지면 4,1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신고하실 때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되지 않아서 둘 다 해당할 시에는 공제 금액이 더 높은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케이스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월급쟁이인 45세의 손셰프가 맞벌이하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자녀로는 23살의 중소기업을 다니는 첫째 딸과 그리고 19세의 둘째 딸 그리고 16세의 막내 아들과 은퇴 후에 소득이 없으신 69세의 어머니 그리고 73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둘째는 초등학교 때 사고로 한쪽의 다리를 잘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이 경우 손셰프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얼마일까요? 예시가 좀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확인해보면 근로자 손셰프 본인 한 명에 아내는 맞벌이 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첫째 딸은 20세 이상으로 자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공제로 둘째와 셋째가 해당하고 부모님 또한 두 분 다 소득이 없다고 했고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본인, 자녀 둘째, 셋째,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이렇게 해서 5명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둘째는 장애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애인 추가공제로 인해서 200만원 그리고 아버지는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5명 5 곱하기 150해서 750만원에 추가공제 합산하여 300만원 이렇게 해서 10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 손셰프가 6천만원 정도 연봉자라고 하면요. 표에서 보시는 이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럼 1050만원 곱하기 24% 252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세금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지 알겠나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의식주 중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월세, 전세, 자가 셋 중에 하나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와 자가의 경우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경우 모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또한 집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 중에 자가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 하여 쉽게 말해 담보대출 상환액 중에 이자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취득가 기준 4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고요. 상환기간이 길고 고정금리, 원리금을 같이 내는 비거치식일 경우에 더 높은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정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 하여 상환액 전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을 300이라는 점 아쉽지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설명드린 이 두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대출인이 같아야 하며 소득공제에 해당 상품이 정해져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꼭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인데요. 월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와는 달리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이해하고 계시죠?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1편 다시 복습하시고요. 월세 세액공제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급여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주는 퍼센티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의 12%를, 5,500에서 7천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10%의 세액공제를 750만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전입신고 안 하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올해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했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고시원들도 월세 세액공제로 올해부터 포함이 되었으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고 꼭 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주택자금 공제들은 해당 필요 서류를 홈택스에서 체크하셔서 제출하셔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서 아까운 내 돈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인적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맞벌이가 평범해진 시기에 인적공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우리가 결혼하거나 독립 이후에는 누구나 이 세 가지 주거 형태 중 하나에 살고 계실 테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 세금, 연말정산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 좀 더 알차게 맛있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